지금부터 오늘 강연의 문을 여는 식성 공연을 청해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천이 평화의 중심도시, 통일의 중심도시가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우리 고장의 홍천을 알리는 노래 홍천으로 오세요 라는 것으로 홍천 도정 봉사단 공연팀이 무대를 준비하였습니다. 강남 도정으로서 3대가 함께하는 봉사의 정신을 가지고 새롭게 출범한 홍천 도정 봉사단을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홍천, 강원도 홍천. 산이 있고 물이 있고 정이 있는 감탄사가 절로 나는 홍천, 홍천으로 오세요. 매봉산 품에 안겨 흐르는 화양강, 구름이 산을 뚫어 길을 낸 문두령, 유서 깊은 스타산, 푸른 계곡 구룡령이여. 마이태자 넘던 고개 햄치령 고개, 홍천으로 오세요. 산수도 곱다, 풍광도 곱다, 산자락도 아득하고 하늘 고운 첫사랑의 꿈이 피는 홍천, 홍천으로 오세요. 적야산 휘돌아서 흐르는 용호강, 김인현 동창만세 발열강 물걸리, 동학군의 위령탕, 풍암리의 자작고개여. 푸른 충절 푸른 향기 감도는 고장, 홍천으로 오세요. 매봉산 품에 안겨 흐르는 화양강, 구름이 산을 뚫어 길을 낸 문두령, 유서 깊은 수타산, 푸른 계곡 구룡령이여. 마이태자 넘던 고개 햄치령 고개, 홍천으로 오세요. 홍천으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홍천에 존경하는 홍천 국민 여러분, 그리고 평화 통일을 영원하는 주민 여러분, 오늘 시간에 맡은 받아먹은 안보통일 운동 국민이랑 홍성군 지도대장 오수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올해는 6.25 전쟁이 발발한 뒤 76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날의 아픔은 끝나지 않았고 분단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란과 미국 전쟁, 이중 전략 경쟁 통해서 평화한 세계 정세 속에서 국제과 경제 안보의 위기도 점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현명한 편의성과 성숙한 안보 의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국가적으로는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회 자문회의가
통일 정책의 큰 방향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그 곁에서 오랜 세월 국민의 손으로 통일을 도와줬던 두 민간 단체가 있습니다. 그 하나의 단체는 1981년 천단호 전 한국일보 통일동문 서진로 초대 의장으로 출범하여 올해로 45년간 전국시 군부의 큰 조직을 통해 민족의 경제적 회복과 국민화합에 헌신해온 민족통일협의회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단체는 1987년 창립되어 39년간 국민과 세계인과 통일의 길을 열자는 깃발 아래 전 세계 통일기관국과 특히 125개국 3만여 명이 함께한 피스로드 자전거 통일 대장정으로 세계인의 마음을 모은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을 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올린 민간의 통일 역량이 바로 이곳 홍천에서 하나로 모였습니다. 오늘 이 강연에는 정부가 이끄는 통일 진실과 국민이 일본 풀뿌리 통일운동의 지역에서 만나는 민간 협력의 소중한 공복이 모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가운데 평화의 중심이자 강원대전을 선도하는 도시 홍천이 평화를 이야기하고 통일을 배우는 대한민국 통일교육의 중심으로 성장하는 것을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6.25 전쟁 76주년 기념 특별 강연의 국제 정서와 통일 조국의 대를 선언하며 여러분들의 큰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조국의 목숨에 갇힌 16한여가 한국경영 그리고 평화통일을 위해 헌신하신 모든 분을 드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이하 의식은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빈 소개의 시간입니다. 시간 관계상 다 소개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특별히 참석해 주신 내빈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 큰 신뢰 속에 홍천 역사상 16년 만에 제3이라는 값진 기록을 세우시고 살고 싶고 일하고 싶은 홍천, 다시 찾고 싶은 홍천을 이끌고 계신 신영재 홍천 군수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 도회장을 맡고 계시는 정문기 회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민족통일협의회 공동 주최이신 민족통일협의회 회장 나온길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민족통일협의회 부회장 김복순, 최병숙, 허부순 님과 사무국장 지수연 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홍천군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님 이옥진님과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옥진 회장님이 국내에 대회가 있어서 좀 늦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특전 동지회장 박기철 회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홍천지회장 유영권 회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홍천군 노인복지관 양태호 운영위원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김옥순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 사단법인 홍천군 여성단체협의회장 협의회 전
회장님이신 김화자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홍천군 사회복지협의회 이사 최영숙, 신순희, 장미경 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홍천군 노인복지관 안석형 관장, 시니어클럽 범은숙 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홍천군 평화대사협의회, 저희 가장 홍천에서 평화운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평화대사협의회 이효식 회장님과 평화대사님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혹시 소개가 안 되신 분들은 10중이라도 연락을 말씀해 주시면 소개를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사가 끝나고 사진 촬영할 예정이었으나 시간 관계상 오늘의 소중한 만남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사진 촬영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그대로 앉으신 채로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호를 할 건데요. 구호는 살고 싶은 평화 통일 중심 도시 홍천으로 오세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살고 싶은 평화 통일 중심 도시 그러면 홍천으로 오세요 하시면 되겠습니다. 살고 싶은 홍천을 생각하시면서 또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홍천 군수님이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는 살고 싶은 홍천을 위해서 구호를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살고 싶은 평화통일 중심 도시 하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홍천으로 오세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살고 싶은 평화통일 중심 도시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살고 싶은 평화통일 중심 도시 네, 감사합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환영사의 시간입니다. 사단법인 민족통일 홍천군 협의회 라운길 회장님께서 환영사를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강연을 공동 주최하며 우리 홍천의 통일안보의식을 높이는 데 큰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남북이 하나 되면 세계가 우리 무대라는 45년간 민족통일 운동의 깊이를 간직한 민족통일협의회 홍천 가족을 대표하는 라운길 회장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큰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개받은 민통 홍천 협의회 회장 나은기입니다. 오늘의 행사는 남북 통일 운동 홍천 직구와 우리 민통 홍천 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어려운 시간, 귀한 시간 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짧지만 진심이 담긴 환영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라운길 회장님께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격려사의 시간입니다. 사단법인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 강원도 회장이신 정문기 회장님께서 격려사를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조국 통일의 대업을 위해 늘 현장에서 헌신하시는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과 민족통일협의회 식구 가족 여러분, 저는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 회장 고회장 정문기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아울러 군중에도 바쁘신 평화통일을 염원
하며 함께 하기 위해 자리를 빛내주신 신영재 홍천군수님과 여러 단체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가치 있는 자리를 공동으로 준비하느라 밤낮으로 애써주신 오주희 지회장님과 라운길 회장님을 비롯한 양기관의 모든 가족들의 노고에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가족 여러분, 그리고 홍천군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주한 국제 정세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거세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주변 강대국들의 패권 경쟁 속에서도 한반도의 안보는 끊임없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반만년 역사 속에서 수많은 위기와 침략을 겪으면서도 오투리처럼 일어선 위대한 민족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애국가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라는 그 거룩한 약속 속에 하늘이 이 나라를 지키고 계시며 우리 가슴 속에 불굴의 저력이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늘의 보호하심과 우리 모든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도달해야 할 최종 목적지가 바로 남과 북이 하나 되는 통일인 것입니다. 통일은 선택이 아니라 하늘이 보호하시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중심에 뚝뚝 서기 위한 필연적인 운명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정세를 학습하는 자리가 아니라 격동하는 시대 속에 통일 조국으로 나아갈 명확한 지혜의 나침판을 찾는 자리입니다. 오늘 귀한 또 강연을 해주실 조익현 회장님께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흐름을 꿰뚫어보는 예리한 안목과 평화통일의 해법을 명쾌하게 제시해 줄 것입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는 정말 강연에 온 마음과 귀를 집중해 주십시오. 교수님의 그리고 우리 강사님의 깊은 해안을 여러분의 가슴에 단단히 새겨 하늘이 보호하는 이 땅에 통일 조국의 새 아침을 여는 주역이 되어주시기를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오늘 이 소중한 강연을 통해서 우리 홍천 국민들 모두가 하나로 뭉쳐지는 또 뭉쳐지기를 확신하며 여러분 모두 가정에 늘 평화와 크신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족으로서 따뜻한 격려를 해주시고 한반도 안보에 대한 도전으로서 저희들에게 큰 용기를 주신 정문기 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는 축가의 순서입니다. 축가를 해주실 주연수 씨는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그 감동을 한층 더해줄 축가를 불러주실 겁니다. 다문화 가수로서 강원도에서 큰 산을 타시고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주연수 씨를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멋있게 큰 박수 맞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소 늘 사랑하오. 감사합니다. 고맙다는 마음이 담긴 위로의 노래로 평화의 진심을 전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북한에서 아무나 될 수 없다는 김일성 주석 앞에서만 노래 부르셨던 북한 1호 가수 아름다운 음색과 풍부한 표현으로 큰 감동을 선사해 주실 강서희님을 단상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방탄도 축하드립니다. 감기가 와가지고 소리를 제일 열심히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열심히 불러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망이 나의 표고 한없이 자유를 춤추며 나르네 비둘기야 비둘기야 도높이 날아라 내 조국의 푸른 하늘 부리지 못하네 이 자랑 자리 이 땅이 하도 좋아 노을빛 담아시고 미래로 나르네 비둘기야 비둘기야 도높이 날아라 행복 넘친 너의 날에 불구름 넘은 마라.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영원한 폭풍도 헤쳐가며 미래로 나르네 비둘기야 비둘기야 도높이 날아라 행복 넘친 너의 날에 불구름 넘은 네, 평화에 대한 감사한 마음 그리고 통일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노래로 전해주셨습니다. 이 강서희 가수님은
우리 홍천 신영재 군수님께서 홍천으로 오세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홍천으로 주소를 옮기신 분입니다. 환영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오늘의 행사의 의미를 더해줄 축사의 순서입니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이라는 큰 도전 앞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는 신념으로 용문 홍천광역철도와 첨단 바이오 산업 등 홍천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 신영재 홍천 군수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모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3일 있었던 제9회 동시지방선거에서 또 홍천 군수로 선택해 주시고 뽑아주신 지역 주민 여러분께 이 자리에 들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홍천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강서희 가수님께서 홍천으로 들어오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제2, 제3 더 많은 강서희 가수 가수님들이 홍천군으로 오실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6.25 전쟁 76주년을 반지하는 뜻깊은 강연을 갖게 됐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오늘이 24일이고 내일이 25일, 아마도 76년 전 내일 새벽 4시에는 토성이 불렸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건재하게 뒤에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 계셨고, 그분들의 후손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결과가 지금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제 정서와 통일 조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갖게 된 것은 다시 한번 또 나와 우리와 조국을 되새겨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준비해 주신 사단법인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의 정문기 강원 회장님과 오지 홍천군 지회장님, 그리고 민족통일협의회 홍천군 지부 라우지회 회장님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오늘 이런 특별한 자리가 애국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 고장 홍천의 애향정신을 다시 키워나가는 뜻깊은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6.25 전쟁이라는 것은 지나간 아픈 역사로만 기억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본 삼아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더 큰 명제를 우리가 가지고 대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힘이 없으면 다른 외세의 침략을 받게 되고 결국은 나라를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요즘의 국제 정세를 통해서 잘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랬고, 또 최근에 이스라엘과 미국 그리고 이란과의 그런 전쟁을 통해서 자국을 지켜낼 수 있는 국토 방위력이 얼마나 절실한가,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있는 시점에 오늘 이 강연을 통해서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대한 감각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게 되는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홍천군에서도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와 존중, 배려의 문화를 더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평화, 통일의 가치를 알리는 것은 물론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것에도 노력을 배응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뜻깊은 행사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함께하신 분들도 오늘 아주 의미있고 뜻깊은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앞으로 홍천군 운정에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단상에 좀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후원금 전달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후원금 전달식은 홍천 효정 봉사단 정규상 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새롭게 발족한 3대가 함께하는 다문화 홍천 교정 봉사단이 정성으로 보는 홍천군 두루 이웃 돕기 성금을 위원장이신 정규상님께서 신영재 홍천 군수를 통해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이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꿈꾸는 평화로운 공동체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눔에 함께해 주신 홍천 효정 봉사단과 권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오늘의 행사의 핵심 특별 강연 순서입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통일주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강연을 맡아주실 분은 한국전문평생교육원 교수이자 사단법인 한국심리상담협회 회장, 사단법인 남북통일운동 국민화 중앙강사로 활동하고 계신 조육현 회장님이십니다. 국제 정세와 통일조국이라는 주제로 가지고 넓은 시와 깊은 통찰을 전해주실 것입니다. 사상에 오르실 때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만장을 이루어주신 홍천군 지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 강의를 맡은 조육현입니다. 강의 시간이 의미 있고 또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KBS에서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통일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 조사를 한 자료입니다. 군수님께서 굉장히 바쁘시기 때문에 이석을 하시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군수님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은 젊은 계층일수록 관심도가 굉장히 낮고 군수님 말씀처럼 전후 세대, 소위 전쟁을 경험했거나 또 그 즈음에 태어난 분들은 관심이 좀 높은 걸로 나타납니다. 또 통일을 반대하는 그런 여론도 약 45%에 이른 것을 보면은 우리가 남북 통일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고 했는데 좀 걱정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해보면은 강의를 듣고 나면은 통일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냐,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토록 중요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민족이 통일을 해야 될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민족사적 이유입니다.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그 동질성을 회복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인도주의적 이유입니다. 같은 민족으로서 북한이 아주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함께 그것을 풀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남북통일이 됐을 때 얼마만큼 큰 시너지가 나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족사적 이유로서 우리 민족은 약 1만 년 동안 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환단고기의 여러 가지 이유로 논란이 되고 있지만은 마고에서부터 오늘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남과 북은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나눠질 때도 있었고 때로는 삼국이 될 때도 있었지만은 결국 삼국의 지도자들은 그 열망이 뭐였느냐? 통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통일을 이뤘습니다. 고조선으로부터 그 역사를 공유하는 남과 북은
해방될 때까지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만 년 동안 같은 역사와 같은 문화와 같은 민족이었던 우리가 단 76년 아주 짧은 기간 분단되었을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 민족은 얼마든지 다시 통일될 수 있고 통일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북한에서 당군능을 중심 삼고 천제를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의 개천절은 10월 3일입니다. 이때 보수를 중심 삼고 남북 통일을 기원하는 지도자들이 평양의 지도자들과 함께 이런 연례 행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냉전 구조가 강화되면서 그 행사가 중단되었지만 역시 당군이라고 하는 우리의 선조를 통해서 하나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민족이 최초로 율려 문화를 선택했던 것은 윷놀이 문화입니다. 이 윷놀이 문화를 즐기는 세계 부족은 약 2,000여 부족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에서도 남미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그리고 북한에서도 윷놀이를 가장 많이 즐깁니다. 그럼 윷놀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도라는 것은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도입니다. 말씀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개라는 말은 열릴게 마음을 열어라. 거리라는 말은 뛰어날 글자입니다. 나무 목변의 불화배입니다. 나무가 불에 타듯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삭된 기운이 타게 되면 우리가 깨끗한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잎가락이 이렇게 뒤집어질 때 그걸 윷이라 그러는데 그 윷은 유자입니다. 재단 유자입니다. 재단 앞에 천제를 드릴 만큼 깨끗하고 성스러운 사람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윷놀이를 즐겼던 것입니다. 그럼 뭐는 뭐냐? 뭐는 소 울음소리 뭡니다. 아기 송아지가 계곡에서 어미 송아지를 잃어버리게 되면 참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미 소가 부르짖는 음성을 듣고 어미 소를 찾아가면 그 새끼 송아지는 생명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21세기는 어머니의 시대입니다. 어머니의 음성을 듣고 어머니의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이 사회를 끌어안는 융합의 시대요, 통합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있어서 훌륭한 여성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제가 홍천에 와서 보니까 남성들도 훌륭하지만 이 자리에 참석한 여성 지도자들이 참 훌륭한 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성들도 박수를 치겠지만 이때 남자들이 박수를 안 치면 사실은 집에 가서 대접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윷놀이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계 사람들은 그 의미를 모르지만 윷놀이를 하게 되면 괜히 신바람이 나고 괜히 흥겹고 즐겁고 품격 있고 품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일 신고에는 그래서 도를 일신강충이다. 신을 받아 준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개를 뭐라 그랬습니까? 성통광명이다. 내 마음의 문을 열면 하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얼굴을 발견합니다.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해 보지만 오늘 홍천 군민처럼 얼굴에서 빛이 나는 광경은 처음 만나게 됩니다. 성통광명. 제 말씀을 수용하면 얼굴이 밝아집니다. 그것을 성통광명입니다. 그를 뭐라 그랬냐면 우리 인간이 말하는 홍익입니다. 홍익인간은 흔히 널리 이로움을 끼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일본식 표현이 되겠습니다. 홍익인간은 넓을 홍자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과 몸이 정갈해져서
이익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말입니다. 이익을 끼치라는 게 아니고 이익이 될 수 있는 인격자가 되면, 그런 지도자가 되면 제세이와 그 지역에 꼭 맞는 리더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리라고 하는 것은 홍익인간들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뭐냐면 홍익인간되어 우리 민족이 꿈꾸는 제세이와 그 지역이 필요로 한 꼭 맞는 지도자. 우리 홍천에는 신영재 군수님이 꼭 맞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저는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박수가 없네요. 그 제세 이화의 세계를 이루어서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르화액, 내가 행하는 모든 언행이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 즐겁고 의미 있고 내가 가는 그 발걸음이 의미를 만들어준다는 뜻이 바로 윷놀이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윷놀이를 이루는 유파는 어떨까요? 북두칠성을 북쪽에서 바라보는 것은 북두칠성이라고 합니다. 남쪽에서 바라보면 남두칠성이요, 동쪽에서 바라보면 동두칠성입니다. 그리고 서쪽에서 바라보면 서두칠성입니다. 이 네 개의 칠성을 28숙이라고 합니다. 그 28숙이 북극성을 중심 삼고 돌아갈 때 유판이 완성됩니다. 유판의 걸자리, 가장 센터의 그 자리가 북극성이고 그 센터를 중심 삼고 돌아가는 것이 북두칠성입니다. 따라서 유판을 돌므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의 운세가 하나로 모아지는 질서의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 유판입니다. 이 유판 속에 사실은 우리 동양 철학의 핵심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양 철학은 중국의 뿌리가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사상과 그 율려 문화 속에 그 의식이 이미 깃들어 있던 것을 공자나 맹자나 노자가 발견하고 그것을 학문화시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문화를 공유하는 남과 북은 하나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경제적 이유가 되겠습니다. 남과 북이 통일됐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민족은 40년 동안 일본에게 식민지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패망함으로 말미암아 조국 강복을 이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국제 정세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 민족이 해방될 것을 우리는 몰랐지만 강대국들은 이미 알았습니다. 이집트 카이로에 있는 조그만 호텔에서 미국의 루즈벨트, 영국의 처칠, 그리고 장개석 통통이 만나가지고 언젠가는 적당한 시기를 골라 우리 대한민국을 독립국가로 만듭니다. 우리의 의지에서가 아니고 그들이 이미 우리의 운명을 결정했던 것이고, 결국 그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해방이 왔을 때 한 나라의 외무장관들이 소위 모스크바에 모였습니다. 그것을 모스크바 삼상회의라고 합니다. 이들의 결정은 그러했습니다. 한국 지도자들은 아직도 한 나라를 이끌 수 없는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북쪽은 모스크바가, 남쪽은 워싱턴이 5년 동안 관리한다, 이걸 결정합니다. 그 통보를 받은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은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이것을 반대하고 나선 사람들이 보수계층입니다. 그 우익입니다. 그리고 사회주의도 괜찮으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겠다 하고 깃발을 들었던 친구들이 거의 좌익, 오늘날로 말하면 진보 세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40년 동안 나라를 뺏겼고 성을 뺏겼고 언어를 뺏겼고 문화를 뺏겼고 인권을 뺏겼던 그 아픔을 잊어버리고
신탁이냐 반탁이냐를 가지고 3년 동안 그야말로 치열한 전쟁 아닌 전쟁을 가졌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때 우리 민족 지도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됐다면 우리는 분단 안 됐고, 분단 안 됐으면 6.25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념과 정치적인 이익에 따라서 테러가 있었고, 그 테러 속에 김구 선생도 저희 암살당합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죽어나갔고, 1948년 8월 15일 이승만을 중심 삼은 남쪽에서, 1948년 9월 9일 김일성을 중심 삼은 북쪽에서 정부가 수립됨으로 말미암아 소위 체제 대립이 되게 됐고, 김일성은 스탈린을 습득하여 남쪽을 일주일이면 통일시켰습니다. 스탈린의 윤허가 떨어진 즉시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전쟁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강 철교가 무너졌고, 대동강 철교가 무너졌고, 한강 인도교가 무너졌습니다. 만약에 우리 지도자들이 정보가 있었다면 한강 인도를 3일만 늦게 폭파했어도 약 500만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당황한 나머지 자체적으로 한강 인도교를 폭파함으로 말미암아 서울 시민들이 서로 밀고 당기면서 한강에 많이 투장이 됐던 아픈 경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쟁으로 인하여 1000만 이상 가족이 생겼고 30만 미망인 10만의 전쟁과, 그리고 남과 북이 민간이 죽은 사람이 250만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GNP는 78불, 세계 약 200여 개 나라 가운데서 가장 가난한 처참한 결과를 우리는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존경하는 지도자 여러분, 이 참담한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일어서게 됐고, 애국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은 2018년도 30, 50 클럽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인구 5천만이 넘은 나라가 3만 불 시대를 넘어서는 나라는 현재 세계에서 7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1992년 최초로 30, 50 클럽이 된 나라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그야말로 선진국이고 세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선진 문화를 이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이뤘습니다. 그리고 독일,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7번째로 대한민국이 30, 50 클럽이 됨으로 말미암아 2024년 유엔에서 대한민국은 선진국가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선진국가가 됨으로 말미암아 세계의 국격을 논하는 것을 여권 파워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여권 파워는 일본과 싱가포르이 1위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 대한민국이 공동 1위가 됩니다. 소위 비자 없이 여권만 가지면 대한민국 사람 우리나라에 오십시오. 한 나라가 173개 국가입니다. 이 논리로 말하면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탈리아나 미국은 대한민국 게임이 안 됩니다. 이만큼 대한민국은 문화 영토가 넓어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호감을 갖는 나라가 대한민국을 선호하고 대한민국을 환영하는 소위 문화 영토, 그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이처럼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가질 만한 그런 나라로 발돋움을 했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분단된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북쪽에서는 미사일을 쌓아 올리고 우리는 사드를 배치해야 되고 무기 경쟁을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은 발목을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가 지난해 예산을 세운 것이 720조입니다. 720조 가운데서 약 70조가 국방비입니다. 만약에 이 국방 예산의 9.2%가 노인 복지나 사회 복지나 그리고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서 투자될 수 있다면 아마 대한민국은 최고의 경쟁력을 갖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날 이 AI 시대를 맞이해서 대부분의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에서 결정이 납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 군대 가지 않습니까? 이 글로벌 시대에 세계 시장 속에서 병역 의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젊은이들이 큰 족쇄를 안고 세계 젊은이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이 안타까운 사정을 해소하지 않고는 지금과는 달리 글로벌 시대에 있어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앞서 나갈 수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통일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은 이처럼 사실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 하나가 평양입니다. 이게 평양의 모습입니다. 한 도시에 한 강이 2개가 흐른 도시는 세계에서 평양밖에 없어요. 대동강과 보통강이 흐릅니다. 그리고 치수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저는 평양에 가서 고려대학의 대학 북한학 교수들과 함께 평양에 가서 국토 통일이라는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스크바식으로 도시 기획이 돼 있어요. 도로가 굉장히 넓고 거미줄식 도로가 아닙니다. 현대식이에요. 그리고 다 아파트입니다. 다 공유주입니다. 만약에 통일되어서 우리 오주희 회장 같은 분이 평양시장이 된다면 이곳에 아파트를 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국유지인데 국유지. 국유지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기획도시를 여기에 재건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재명 정부가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주택 정책 완전히 해결되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에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5대 3입니다. 남자가 5고 여자가 3입니다. 좋든 싫든 5명 중에 2명은 결혼 못해요. 그런데 북한에 가면 한국 남성을 선호하는 아주 예쁜 여성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한 여성과 결혼하면 북한 여성들은요 경제 여건만 되면 아기를 많이 낳아요. 그러면 인구 단절 이거 끝나요. 그리고 북한에는 지하 자원이 풍만합니다. 요즘에 중국과 미국이 전쟁을 하다가 잠깐 휴전을 했습니다. 그 전쟁이 뭔지 아십니까? 히토류입니다. 세계 히토류의 97%를 생산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원래 미국에서 생산했지만 미국에서 생산했던 중국 학자가 그 기술을 들고 망명을 했어요. 그리고 그 히토류를 흙값보다 싸게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히토류를 개발한 모든 중소기업이 문을 닫았어요. 왜? 싸니까. 그리고 독점을 하게 되니까 이게 무기가 돼가지고 히토류가 뭡니까? 반도체를 개발하고 AI를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하는 핵심 노선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언제든지 히토류를 수출하는 걸 중단한 걸로 해가지고 시진핑과 트럼프가 이번에 협상한 것이 1년 동안은 주겠다. 히토류를 1년 동안 주겠다니까 미국이 모든 것을 풀었어요. 근데 그 히토류가 양질의 그 히토류가 가장 많이 땅속에 묻혀있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 북한의 히토류를 약 7,000조에 이른다고 해요. 그 7,000조에 이르는 히토류를 남쪽의 자본과 기술이 개발하면 미국과 일본을
세월이 앞지르는 대한민국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남북 통일이 대박이 맞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 화두를 던졌는데 그 참모들이 제가 만약에 청와대에 있었다면 이렇게 설명했을 거예요. 내가 불렀어도 안 갔겠지만 말이에요.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구호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북한 사람들은 금강산보다 묘양산을 더 사랑합니다. 묘양산은 아주 평양과 인근에 있고, 그리고 묘양산 오구 능선에 그 허리를 잘라가지고 그 땅속에다가 이처럼 거대한 호텔이 들어서 있어요. 그 호텔 속에는 이쪽에 있는 것은 김일성의 기념관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김정일 기념관입니다. 이 기념관을 다 돌려보려면 일주일이 걸려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도 여기다 다 선물 줬더라고. 선물 주고 뒤에서 김일성을 욕했어요. 근데 다 진전을 했는데 김영삼 대통령 것은 없었어요. 그래서 왜 김영삼 대통령 없냐 그랬더니 반동이라는 거예요. 왜 반동이냐 그랬더니 김일성 주석과 소위 정상회담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약속이 이행되기 전에 김일성 주석이 서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서거를 했는데 이 감나가 조문객을 안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주영 씨 것도 있고 이명철 씨 것도 있고 역대 군부 정권 대통령 다 이게 진열되어 있는데 그 양반뿐 없더라고. 만약에 통일되면 이곳은 달라 박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줄을 서가지고 이곳을 구경하기 위해서. 그러면요, 우리나라가 통일되면 DMZ도 관광 아주 최고의 그 자연 생태계가 보존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삼천리 금수 강산이 그 사람들이 구경하고 돈을 놓고 가고 그 돈만 수거해도 우리 국민들이 다 잘 살 수 있는 시대를 가져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입니다. 여러분, 이산 가족이 천만인데요. 북한의 실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날 서울의 야경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는 서울입니다. 서울은 24시간 유흥업소가 돌아갑니다. 세계에서 24시간 유흥업소가 돌아간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일본 가면요, 8시만 되면은 마트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면 단위까지 돌아갑니다. 얼마나 화려합니까? 저처럼 배가 약간 나온 사람은요, 대부분 가난한 사람이에요. 왜? 가난한 사람은 밥만 먹기 때문에 배가 나오는 거고, 날씬한 사람들은 몸매 관리를 합니다. 이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 저처럼 약간 나온 사람이 최고로 잘 사는 사람이에요. 한국은 날씬한 여자가 미인이지만 북한은 약간 통통한 여자가 미인입니다. 왜 그럴까요? 북한은 이렇게 초등학생들이 논과 밭에서 이삭을 줍니다. 컴퓨터는 있으나 전기가 없어서 컴퓨터가 멈춰 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수세식 화장실의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로 흘러보낸다 해서 그들은 수세식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그걸 뭐라 해요? 휴게실도 쉬는데 화장실이 얼마나 세계에서요, 한국만큼 화장실이 깨끗한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는 그런 식량 자원을 그쪽에 좀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원수가 아닙니다.
물론 전쟁 용어는 주적이지만 사랑해야 될 주적이고 끌어안아야 될 주적이고 하나 되어서 민족적 성업을 이루어야 될 주적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통일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습니다. 부부간에도 40년, 50년 살다가 황혼 이혼을 합니다. 왜 이혼하냐? 생각이 다르면 이혼이에요. 그러니까 남과 북이 갈라진 것은 생각이 달라, 가치관이 다르고 이념이 달랐기 때문에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 통일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뭐냐? 이 이념적 수용.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이념이 무엇이며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가치, 소위 민주주의, 보수의 가치가 뭐냐고 얘기하면 사실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공산주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중세 시대를 지나면서 1978년에 프랑스에서 시민 운동이 활발하게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사회 환경을 배경으로 해서 나온 책이 레미제라블 아니겠습니까? 그 레미제라블의 주인공이 장발장입니다. 프랑스 혁명이 이루어졌고 시민사회가, 의회가 등장을 해서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나 유럽은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 속에서 갑자기 등장한 영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폴레옹입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등장해서 전쟁의 승자가 되다 보니 스스로가 패권을 갖게 되고 스스로가 자기 머리에 황제 왕관을 쓰게 됩니다. 다시 왕정 시대가 된 거예요. 그 왕정 시대를 바라봤던 지도자들은 소위 마르크스라든가 레닌이라든가 포엘바라든가 이런 지도자들이 하나로 의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특히 헤겔의 좌파 제자들이 여기에 합세를 해요. 그러니까 헤겔의 좌파 제자들이 말하기를 이 혁명은 일시적인 혁명, 물리적 혁명 가지고는 유토피아의 세계를 이끌 수가 없다. 모든 사람이 생각 속에서 혁명을 가져올 수 있는 이론과 철학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나폴레옹은 역사 발전의 주역을 지식이라고 말하는 사람, 권력이라고 말하는 사람, 종교라고 말하는 사람, 문화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역사 발전의 가장 근본은 생산력이 아니냐. 생산력. 그 생산력의 토대가 뭐냐? 노동자, 농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직접 생산해내는 노동자, 농민은 가난하고 착취당하고 일하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 일하지 않는 정치 지도자들이 권력을 누리며 잘 살지 않느냐. 그러니까 생산자들이 뭉쳐서 그 계급을 프로레타리아라고 했어요. 프로레타리아가 뭉쳐서 지주를 까보세요. 사주를 까보시면 유토피아의 세계가 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은 낫을 들고 노동자는 망치를 들고 사주와 지주의 목을 쳐라야 돼요. 사주와 지주의 목이 떨어지게 되면 그 피가 온 대지를 적시고 빨개지면 별이 뜬다. 그래서 공산주의 깃발 속에 낫이 있고 망치가 있고 바닥이 빨갛고요. 제가 어디 가서 공산당이 뭐냐 그랬더니 빨갱이가 뭐냐 그랬더니 공산당이요. 이건 말도 아니고 막걸리도 아닌 거예요. 그 혁명의 결과로 피가 대기를 적시면 그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별이 뜨잖아요. 그 별이 뭐냐? 인간이 지향하는 유토피아의 세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깃발 속에 그 사상이 이미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반대된 개념을 갖지 않느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반대고 남자와 여자가 반대고 그래서 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서로 투쟁을 하면 새로운 세계가 온다 이거예요. 오늘날 TV에 나온 패널들이 정반합을 얘기 많이 합니다. 그 정반합 철학을 말하는 사람이 헤겔이에요. 근데 헤겔은 관념 없는 철학자입니다. 우리 생각 속에 정반합이 있어요. 그러나 물질 속에는 정반합이 없어요. 왜 없습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반의 개념이 아닙니다. 상대적 개념이에요. 플러스가 없으면 마이너스가 존재하지 못해요. 마이너스가 없으면 플러스가 존재하지 못합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서로 주고받는 서로의 지향성이 같은데 교류가 흐르는 거예요. 수컷과 암컷은 반대가 아니에요. 수컷과 암컷은 상대적 관계입니다. 그 상대가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남자와 여자는 반대 개념이 아닙니다. 오늘 젠더 갈등은 뭐죠? 남녀의 성을 반대로 보는 거 아닙니까? 남자라는 말은 여자가 전제되어 있는 것이고 부모라는 말은 자식이 전제되잖아요. 형이라는 말은 동생이 전제되잖아요. 스승이라는 말은 제자가 전제되잖아요. 이것을 선유의 법칙이라고 해요. 이미 선유되어 있다 이거예요. 모든 존재는 상충되고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왜 상대적 관계를 가지고 지었을까요?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라고. 서로 주고받아야 힘이 나니까. 서로 관계를 통해야만이 내 존재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내 남편이 아무 쓸모없는 것 같지만 그 남편을 동원하지 않고는 나라는 존재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내 남편이 아니고는 아내인 나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내 자식이 아니고는 부모라는 나라의 정체성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그 상대적 관계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가치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정반합이 아니고 정분합입니다. 제가 강의를 할 때 열심히 강의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끔 박수를 쳐야 돼요. 여기 주고받는 거예요. 제가 한국심리상담협회 회장입니다. 앉아 계신 자세만 봐도 여러분 후손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제가 대충 압니다. 강의 들으면서 좀 식사층은 대부분 어깨가 뒤로 이렇게 돼가지고 제 좀 강의 좀 하네. 저를 평가하고 계시는 분은 바로 그분이에요. 그리고 꼭 좋은 건 빼놓고 나쁜 걸 지적해요. 나쁜 걸 써요. 다 좋아하는데 시간이 좀 길었다고. 근데 이 가슴이 앞으로 쏠린 거는 뭐냐? 제게 호감을 갖고 관심을 가지면서 야, 저런 강사라면은 우리 여성단체로 초청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 앉아 계시는 자세, 골프 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스윙 자세입니다. 자세가 안 된 사람은요 절대로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자세를 중심 삼고 뭐가 되느냐? 정부라. 내가 당신을 위해서 부탁을 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그 지향하는 목적지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근데 정반합은 뭐냐? 목적지가 뭐냐면 파괴예요. 파괴. 존재가 뭐냐? 파괴가 아닙니다. 따라서 공산주의 이론은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정반합이 아닙니다. 정분합. 남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여성이에요. 여성에게 있어서 반드시
존재해야 될 존재가 누구냐면 남성입니다. 그러한 이론을 중심 잡고 우리가 가는데 그들은 또 이런 예를 들었어요. 달걀을 예를 들었어요. 노른자와 흰자가 투쟁한다고 하더라고요. 투쟁해가지고 병아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노른자와 흰자 중심에는 배아가 있고 배아는 노른자와 흰자가 하나 되도록 하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노른자가 뼈가 되고 흰자가 살이 돼요. 뼈가 되고 살이 돼서 병아리가 될 때까지 보호하는 게 뭐냐면 껍질이에요. 근데 그들은 껍질을 권력으로 봤어요. 그 권력을 깨고 나와야 된다. 아닙니다. 껍질은 스스로 열거져요. 껍질에 문제가 생기면 병아리는 못 나와요. 단단하게 보호하고 그 병아리가 완성될 지금 되면은 껍질이 얇아져 가지고 스스로 깨져요. 상충은 없어요. 상충을 통해서 생명체가 동원될 수는 없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민간 주도형 통일 운동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남은 회장님께서 축사를 그렇게 짧게 환영사를 그렇게 간절하게 하면서 박수 받는 회장님을 제가 처음 뵀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상 끝. 얼마나 자신감이 있으면 그 한마디로 그냥 왜냐하면 강사에게 시간을 주려고 하는 그 배려의 마음을 제가 받았습니다. 감동했습니다. 이 글로벌 시대에 만약에 우리가 미국으로 줄을 서면 중국이 막혀요. 중국이 막히면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이 27%가 중국입니다. 27%의 수출이 막히면 우리나라 경제는 절단나는 거예요. 만약에 중국으로 줄을 서면 미국으로 가는 하이테크, 전자산업, 반도체 산업, AI 산업, 항공산업의 기술이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민간단체가 주동이 돼가지고 우리 민족이 가야 될 대여론을 형성하면 우리 외교부는 나는 당신의 말을 들어주고 싶지만 우리 국민들이 그걸 원치 않아. 국민을 이긴 지도자 있냐 이거죠. 따라서 민간단체가 활발하게 일어서서 서로 협업을 통해 가지고 이 가버넌스 시대 하나의 독단적인 영웅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너와 내가 힘을 합쳐서 융합을 해가지고 서로 연대를 해서 그 모델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홍천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민간단체를 중심 삼고 많은 일들을 남북통일연합에서 해왔습니다. 이분들은 조총련입니다. 조총련이 킹텍스에서 1만 명이 만찬을 했고 그 조총련들이 누굽니까? 일본의 민단과 조총련은 일본에게 많이 얻어맞으니까 얘들이 형성의 야쿠자예요. 야쿠자의 뿌리가 우리 민족 민단애들이에요. 얻어맞으니까 스크럽을 짜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쌍둥이 됐고 쌍둥이 되다 보니까 전문가 됐고 그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본에 빠찍고 문화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 지하 경제에 엄청난 부를 형성한 것이 우리 민단과 조총련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손석희잖아요. 그런데 한국 정부가 그를 수용하지 못하니까 손석희가 귀화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설득하기를 남북 통일을 위해서 당신들이 가진 재산을 좀 내놔야겠다 했더니 만약에 통일의 기운이 실체화되면 내 재산을 다 통일에 투자하고 손에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결의하는 장면이 얘기해요. 또 하나의 단체를 민간 단체를 소개합니다. 1962년 우리나라의 GNP가 그때 100불 이하였어요. 65년도에 들어서서 100불을 넘었습니다. 이때 리틀 엔젤스를 만들어서 한국의 문화를 세계에 알립니다. 해가지고 65년도부터
세계 40개 나라를 순방합니다. 근데 미국에 가서 미국 대통령 앞에서 공연을 해요. 그 모습을 보고 영국 여왕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들을 추천을 해요. 버킹엄 궁에서 공연을 하니까 그 세계적으로 뉴스가 돼가지고 청와대에 계신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가 그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청와대로 추천을 해요. 국무위원들이 봐요. 너무 좋으니까 확대해가지고 재공연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컨트리클럽 나인홀 컨트리클럽을 없애라. 어린이 대공원을 만들어 했을 때 유경수 여사가 앞장서가지고 이들에게 학교 부지를 준 것이 서원화예술중고등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세계를 한번 순방하는데 6.25 60주년, 6.25 70주년, 6.25 80주년 때마다 16개 나라를 순방할 때마다 200억이 들어요. 왜? 정보 비행기 2대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우리나라를 구해줬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고 우리나라의 얼과 정신과 문화를 전하고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희가 왔습니다 했을 때 이 노르웨이 참전용사 92세 된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6.25에 참전했을 때 그렇게 처참한 나라가 이 지구석에 또 있을까? 내가 알지도 못한 이 나라를 위해 내 전우가 쓰러지고 그 시체를 넘어야 되고 내 팔다리가 잘렸는데 자기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와서 감사를 전했을 때 내 팔다리가 끊어지고 불편한 한 생애를 살았지만은 내 생에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그 한국을 자유한국을 구한 것입니다. 내가 구한 나라가 선진국이 됐고 내가 구한 나라의 백성들이 나에게 국가적으로 감사하다고 훈장을 달아주는 감사를 모르는 나라는 국격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해야 돼요 이거. 근데 민간단체가 했어요. 박수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계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1975년 월남이 폐막을 합니다. 월남 전쟁은 20년 됐어요. 20년 전쟁을 했는데 우리 한국 국군이 많이 갔습니다. 월남에 가가지고 여성들이 어깨가 넓고 엉덩이가 싹 나온 사람은 우리 2세예요. 월남 여자들은 어깨가 좁아요. 이 엉덩이도 없어요. 그만큼 잃은 모를 아빠가 많은 거죠. 그리고 미국에 엄청난 지원을 했지만 결국 공산화됐어요. 몇 년 만에? 20년 만에. 그 공산화되기 하루 전, 월남이 폐망하기 하루 전 박정희 대통령은 심각한 표정으로 담화를 발표합니다. 월남이 공산화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산화될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런데 이 국제 정세를 어떻게 알았던지 남북통일 국민연합을 창시하셨던 총재께서 여의도에 120만을 운집시킵니다. 월남 폐망 한 달 후에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모든 관광버스가 여기에 동원됩니다. 그리고 세계 60개 나라의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남북통일을 외쳤을 때 공산당은 싫어요. 남북통일을 위하여 했을 때 모든 언론이 호응을 했어요. 어떻게? 덩어리에 외침. 한국말을 모르는 사람들이 한국을 사랑한다고 하니까 그들의 외침을 헤드라인에 덩어리에 외친다고 했어요. 여기에 등장한 문선명 총재께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미군을 철수하면, 이미 미군을 철수했어요. 만약에 미군을 철수해서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면, 대한민국이 제2의 월남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일본이 공산화됩니다. 일본이 공산화되면 미국이
공산화 될 수밖에 없다. 한국에 와 있는 미군은 미국이 우리를 위해서 온 게 아니고 미국을 위해서 와 있다 이거예요. 미국을 공산화 지키기 위해서 와 있는 것이 한국에 와 있는 미국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국제적 지지를 받아가지고 미군 철수를 유보시킨 사건이 바로 여의도 120만 구국 세계대회입니다. 이 행사가 끝나고 그 당시 남부동 국민연합 본부가 불이 수팅돼 있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찐차를 타고 오셨어요. 국가 원수가 밤에 왔습니다. 무엇을 도와주면 되겠습니까? 왜? 국가가 할 수 없는 일을 당신이 했다 이거예요. 국민들의 여론을 환기하고 국제 여론을 환기시킨 이 대회야말로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 지도자께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떤 정권을 위해서 한 거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반대된 세력을 신이 없다고 하는 공산당으로 규정합니다. 신을 부정하는 공산주의를 저는 뭐라고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늘의 뜻입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문선명 중대 손을 잡고 통일중공업을 방위산업 1호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통일중공업에서 박격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K 방산이 어디서 나오느냐? 통일중공업이 나옵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이 아무도 몰래 통일중공업을 3번 방문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방 산업을 일으켰던 사건의 동기부여가 바로 여의도에서 있었던 구국 세계대회였다는 말씀입니다. 북한은 월남이 공산화되니까 기세가 올라서 금방 한국 남쪽이 없을 줄 알고 DMZ에서 같이 근무했던 미군을 도끼로 죽입니다. 근데 그 말을 사실은 못하겠네요. 얼마나 흉악한지. 근데 이것을 언론에 보도해가지고 전 세계가 이것을 바라봅니다. 근데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자기 국민 한 사람이 죽어도 전쟁하는 나라입니다. 일본이 어떤 나라입니까? 전쟁 속에 자기 국민 한 사람만 있어도 가서 구해오는 나라가 이게 선진국이요. 그러니까 여론이 북한을 박멸해야 된다. 의회와 국민들이요 완전히 북한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그 단계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북한의 미사일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은요 다시는 일어설 수가 없어요. 북한만 망한 게 나만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아하시고 존경하는 문선명 총재께서 미국 워싱턴 광장에 30만 운집시켜요. 이건 종교 행사 아닙니다. 이때 미국의 통일 교회는 없었어요. 선교하기 아주 초기입니다. 근데 그분의 설득력에 의해 가지고 서부에서 와싱턴까지 오려면요 50시간 버스 타고 와요. 몇 시간 버스 타고 온다고요? 50시간 버스를 타고 모여든 인파가 30만이요. 이 30만 앞에서 어떻게 연설합니까?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는 청교도 사상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가 아닙니까? 청교도의 핵심 사상이 뭡니까?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는 하나님의 뜻을 중심 삼고 세워진 나라가 아메리카 아닙니까? 여러분요, 이거 종교 행사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 50개주를 다니면서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는 슬로건을 가지니까 미국의 목사들이 여기에 동참을 해요. 맞아! 미국이란 나라가 약소국의 전쟁을 선포해서는 안 된다. 전쟁 막은 거예요. 제가 시간만 있으면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45분에 끝나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이 문선명 총재가 그렇게 미운 거야. 그러니까 잡들이 어떻게 해서 이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감옥을 보내려고 그래서 잡아낸 것이 박동선
게이트입니다. 박동선은 누구냐? 워싱턴 대학의 최초로 외국인이 전 학생 총회장이 돼요. 그 대학의 총회장이 돼요. 이분이 얼마나 잘났던지. 근데 이분이 졸업하면 미국에서 정치를 할 줄 알았더니 사교계, 미국의 호텔에서 사교 클럽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연예인들을 다 휘어잡고 그 이쁜 연예인들을 미끼로 해가지고 이 사교 클럽에 미국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국회의원들과 그런 인맥이 있으니까 네가 한국 정부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돈을 뿌려서 한국 미군 철수 못하게 네가 국회의원들 설득하지 않았냐 해가지고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박정희 대통령이 이 사람을 영국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박 대통령은 대단한 거예요. 미국하고 싸워가지고 영국으로 피난을 시켜가지고 절대 안 내놔. 만약에 그 사람에게 죄가 있다면은 한국 정부, 한국 법정에 세워서 우리가 재판할 거다. 이게 박 대통령의 지론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누구를 잡았느냐? 문선명 총재님의 특별 보좌관 박보희 총재를 불러다가 통일부의 자금이 한국 정부에서 줘가지고 조야에 뿌렸잖아요. 청문입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한국인. 프레이저 의원이 여기서 아웃돼요. 정치 생각을 잃어버려요. 미국과 우리 한국 정부가 그런 첨예한 대립 속에서 민간인들이 아무 이름도 명예도 권력도 없이 싸웠습니다. 그리고 박동선 회장님은 5년 전에 서거했어요. 지금 앞에 계신 분이에요. 잘생겼죠? 미국 연예인들도 이분 얼굴 한번 보면 가슴이 멈춰버린대요. 근데 이 노신사가 유튜브에 나와 있어요. 이제는 말할 수 이때 비사를 공개한 거예요. 죽기 전에. 이제는 말할 수 한국 정부로부터 아무 지원이 없었지만 문 총재의 제자 박보희 총재와 함께 미국 국회의원들 3분의 2를 만나가지고 한국 미군 철수한 것 반대하는 여론을 당신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애국자 아닙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생명을 걸고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이 뭐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조국을 위해서 헌신하며 죽어갔던 그 사람들의 넋을 기리자 이 말입니다. 카터가 왔습니다. 박동선을 내놓지 않고 박보희 총재 실패한 카터가 와가지고 청와대에서 만찬을 준비했어요. 근데 만찬장에 오지 않았어요. 어디로 가면 의정부 미군 기지로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식사를 준비 다 해놨는데 손님이 일이 안 하고 저리 가면 성질 나요 안 나요? 성질 나지. 그리고 아침에 온 거야. 아침에 와가지고 앉자마자 하는 말이 미군 철수하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대번에 책상을 치고 일어서면서 만약에 미군을 철수하면 6개월 이내에 내가 핵을 무장해가지고 자주국방을 만들겠다. 이게 한국 언론에서는 감히 못 썼어요. 그런데 미국 뉴욕타임스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두 정상이 국방을 중심 삼고 심하게 다퉜고 고성이 오갔다 이게. 그리고 박 대통령은 6개월 후에 죽어요. 왜 서거했는가를 말하겠습니다. 그러나 생각할 바는 두 가지입니다. 핵물리학자가 같이 암살당해요. 핵물리학자 중에 핵심 물리학자가 청와대 뒷뜰에서 한 명 암살당하고 워싱턴에서 한 명 암살당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핵 프로젝트는 해체합니다. 이 강의를 박 대통령 일가 표제가 한번 했어요.
박근혜도 울고 박근혜도 울고.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시절입니다. 트럼프가 하노이에서 회담만 잘 됐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회담이 결렬되기 전에 이미 통일된 것처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80%, 김정은의 지지율이 35%, 우리 한국에서. 왜? 통일된 줄 알고. 그런데 하노이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의 회담이 결렬됐고, 김정은은 적은 보따리로 회담하려고 했고, 트럼프는 큰 보따리, 핵을 완전히 불능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성질러 와가지고 소벌이 삶아 먹은 놈보다 못하다고 문재인을 욕하면서 우리 한국 정부가 만들어 놓은 남북연락사무소가 세계인들이 보는 앞에서 3초 만에 폭파됩니다. 이때 전쟁 난 줄 알고 우리나라 주식이 이렇게 꽂혔어요. 우리나라의 운명이란 건 그런 거예요. 트럼프 한마디에 연락사무소가 폭파되고 그 이후 어떤 팩스나 어떤 전화나 어떤 한라인도 없다 이거야. 남과 북의 힘만 가지고는 통일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나눠진 삼팔도선을 잇기 위해서는 어떨까요? 4대 강국에 우리가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남북통일국민연합을 중심 삼고 미국에 많은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미국의 딜레마는 뭐냐? 중국을 잘 못 이겨요. 언론은 중국을 이긴 것처럼 나오지만 실제로는 중국을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것은 러시아를 자기 편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희생하는 거예요. 대만도 자기 편 만들어야 돼. 일본도 자기 편 만들어야 돼. 한국도 자기 편 만들어야 돼. 북한까지 자기 편을 만들어야 중국어가 마주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중국이에요. 여러분, 5세대 전투기가 F-35기라면 미국의 그것과 대응하는 것이 중국의 젠-20입니다. 6세대 전투기를 이미 중국은 만들었어요. 6세대 전투기가 이미 실험 운행을 했어요. 근데 미국은 이제 제작에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국방력에서도 중국이 미국한테 안 밀려요. 미국의 다른 나라를 전부 다 가지고 있는 나라 누굽니까? 중국이에요. 미국의 금을 가진 나라 중국이에요. 그리고 핵 인권에 있어서도 미국은 핵을 사용했어요.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중국은 사용 안 했어요. 핵 인권에 있어서도 중국이 미국보다 앞서 있어요. 왜? 사용한 나라와 사용하지 않은 나라가 싸우게 되면 어떻습니까? 너희들은 전쟁에 썼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값싼 물건을 미국에다가 수출하는 게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미국 시장이 중국에는 엄청 좋아. 근데 중국은 값싼 물건을 가지고 미국을 운영을 해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중국의 값싼 물건 때문에 제조 산업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제조 산업이 없는 나라가 수출을 규제한다? 망하는 거예요. 만약에 전 나라가 미국에다가 수출하지 않겠다. 미국 그냥 굶어주는 거예요. 산업의 기본이 제조예요. 하드웨어야. 이처럼 미국과 중국은 우리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첨예한 대립 가운데 있어요. 얼마 전에 서로가 지금 이해관계 약간 휴전을 했지는 말입니다. 그러한 미국을 요리하기 위해서 워싱턴 타임, 미국에는 보수 언론이 없어요. 다 진보 언론이에요. 근데 워싱턴의 보수 언론이 정국을 커버하는 것이 워싱턴 타임입니다. 이 워싱턴 타임을 만들어내는데 지금까지 투자한 돈이 2조입니다. 2조. 여러분, 2조? 말로 2조지? 그 2조를 투자해가지고 워싱턴 타임을 이름 짓기를 남북통일을 위해서 한반도에 공산화를 미국 조야가 공산화
되는 것을 막아서기 위해서 만든 언론이 워싱턴 타임이에요. 그리고 한국의 정치인들이 가면 워싱턴 타임에서 미국의 상원, 하원 의원들을 연결해 줍니다. 현재 정부도 역할을 했어요. 현재 정부 갔어요. 여러분, 트럼프 정권의 아주 핵심 멤버 중에 한 분이 폴라 화이트 목사 아닙니까? 폴라 화이트 목사가 트럼프 대통령이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대통령이 나간다니까 목사를 그만두고 대통령 되게 프로젝트 도왔고 지금은 백악관의 종교 자문 위원장이에요. 일원입니다. 이분이 김민석 총리가 갔을 때 트럼프 만나게 한 사람이 폴 화이트입니다. 대통령 못 만나요. 그리고 지금 한국에 와 있어요. 한국에 오셔가지고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은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뭔가 역할을 지금도 수행하고 있어요. 그 한국의 정치인들이 와가지고 대부분 주무시는 곳이 그냥 뉴욕 호텔입니다. 하룻밤 주무시는데 약 60만 원입니다. 이 호텔에 하룻밤 자는 것이 미국인들의 꿈입니다. 왜? 이곳에서 걸어서 브로드웨이를 갈 수가 있어요. 뉴욕에서 가장 오래된 호텔이에요. 이곳에서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 김종필 씨 다 이곳에서 주무셨어요. 그리고 캐딜락 차를 내죠. 그리고 한 말이 어떤 호텔에서 주무셨니 어떤 차를 타고 가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만나줄까 안 만나줄까 결정을 해요. 미국에 와가지고 그걸 외교하지 말고 국익을 위해서 한국을 대변하는 지도자가 있다. 이게 문성근 총리가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다 신세지고 와가지고 한국에 와서는 꿀먹은 덩어리가 돼가지고 신세 안 진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중국에서도 이렇게 중국 인민의사관에 가서 강연을 하시고 중국에 가야 될 길을 밝히고 연변 공과대학을 우리가 만들어줬어요. 우리 소위 한족들, 그러니까 조선족들이 살고 있는 연변에다가 기술을 배워야만이 공산주의 이론을 깨우치고 나올 수 있다 가지고 공과대학을 만들어서 그것을 약 20년 동안 지원했습니다. 러시아는 어떨까요? 러시아의 푸틴의 정책은 그겁니다. 미국과 중국이 계속 싸우면 패권이 미국, 중국이 돼요. 싸우면서 크는 거예요. 두 나라가 강대국이 되는 거야. 그것을 가장 경계하는 사람이 푸틴이에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를 먹어야 돼요. 왜? 우크라이나는 곡창지대일 뿐만 아니라 원래 해체되기 전에 핵이 가장 많은 나라가 우크라이나였어요. 그 우크라이나가 유럽과 인접돼 있잖아요. 그걸 자기들이 관할해야 돼요. 그리고 천연가스가 지나가는 통로가 우크라이나를 지나가요. 물론 독일하고는 짚라인을 만들었지만은 우크라이나를 중심 삼은 굉장한 불편한 게 많아. 그래서 그것을 푸틴의 정치권 내에 가둬둬야만이 중국과 미국과 업계를 나란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에 문성근 총재님은 가셔가지고 모스크바 대학생 3,500명을 미국 자본주의 교육을 내가 시켜줄까 해가지고 뉴욕으로 초청을 합니다. 25차에 걸쳐서 3,500명의 학생들이 지금 미국에 가가지고 공산주의 이론이 잘못된 걸 교육받고 있어요. 언론에 나와있죠. 소련 대학생 통일원리 교육. 근데 이들이 소련이 해체될 때 공산당 지도자들이 고르바초프를 감금을 해요. 그리고 고르바초프가 총살당하기 직전에 이들이 일어섭니다. 탱크 앞에 전부 다 누워버려요. 왜? 다시는 공산화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탱크 앞에 누우니까 모스크바 시민이 약 100만이 나와버려요. 모스크바 광장 이렇게 나오니까 그 탱크를 몰고 있는 젊은이들이 총구를 반대로 돌려가지고
소련 15개 나라가 독립이 돼요. 15개 나라가 독립이 되면서 동부에 있는 소련 군인들이 다 철수를 하게 되고, 그래서 동부와 서부 독일이 통일되는 통일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처럼 국제 정세와 국제의 그 직설을 재편하는 역사를 일으켜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와 소련 쿠데타 실패가 문선명 총재에게 교육받은 모스크바 대학생들하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다 완수한 고르바초프가 한국에 왔을 때 청와대가 제일 먼저 놀렸어요. 왜? 이때 당시에 고르바초프는 세계 영향력 1위였어요. 이분이 청와대로 갈 줄 알았더니 문선명 총재가 살고 있는 자택으로 온 거예요.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만찬을 하고 마지막에 문 총재가 그렇게 말해요. 러시아의 역사에서 마르크스나 레닌을, 스탈린을 기억한 거 아니고 평화의 왕인 고르바초프 당신이야말로 역사 속에 영원히 남을 영웅이다.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이제 45분이 됐기 때문에 약속대로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강의가 더 듣고 싶다면 다시 한번 저를 초청하시면 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제 정세를 바라보는 안목과 평화 통일을 준비하는 자세를 저희들에게 일깨워주신 조일경 회장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아까 소개를 못 드린 이옥진 여성단체 협의회장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좀 늦으셨습니다. 그리고 노승엽 전 군수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아까 뒤에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뒤에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직급에서 또 특별히 장영식 선생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6.25 전쟁 76주년을 맞아 전쟁의 아픔을 기억하고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며 통일 조국의 미래를 함께 그려보았습니다. 통일은 어느 한 사람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부의 정책과 국민의 실천이 손을 맞잡고 우리 지역사회가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며 하나의 공동체로 나아갈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국민이 화합하는 홍천을 만드는 일이 곧 우리가 준비하는 작은 통일이며 그 경험이 모여 한반도의 큰 통일을 이어질 거라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홍천이 대한민국 평화통일 교육의 중심 도시로 성장하는 작은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6.25 전쟁 76주년 기념 특별 강연회 국제정세와 통일조국의 모든 공식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예, 행사 후에는 바로 옆에 식당에 정성껏 준비한 우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모든 진행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